여러분 혹시 만인지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모든 이의 위에 선 사람으로 그 누구의 밑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옛 황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황제는 천자, 하늘의 자식이라 불리며 천운이 있어야만 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였습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최고의 위치로서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리, 한 번쯤은 나라의 황제가 되는 상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맨 처음 황제라는 칭호를 썼던 진시황은 황제인 자신의 인생이 너무 만족스러웠는지 영원히 살기 위해 불로초를 찾아다녔을 정도였죠. 결국 50세에 병으로 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죽기 싫을 정도로 계속 하고 싶은 황제의 삶은 어땠을까요? 과연 행복했을까요? 황제는 무소불위의 존재로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은 혈관에 의해 하나하나 기록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었기 때문인데요. 황제의 행동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왕조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거운 통치 행위로 비춰졌기 때문이죠. 모순적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황제의 삶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전통이었습니다. 황제의 언행에 대한 기록은 실록과 기거주로 나뉘었습니다. 실록은 사관이 황제의 언행에 관한 자료를 모아 연대별로 기록하는 것으로 내용의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기거주의 기록은 매우 단순하게 황제의 언행과 행동을 빠짐없이 모두 기록했습니다. 기거주의 기록은 수정이 불가능했기에 황제의 진짜 모습이 기거주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중국 고대 유가 경전인 예기에 따르면 천자의 일상생활이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자의 동작은 좌사서가, 발언은 우사서가 기록했다. 행동과 말을 나누어 기록할 정도였다고 하니 결국 황제는 평범한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매 순간 감시를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황제는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빡센 황제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청나라 황제들은 반드시 새벽 5시에 기상해야 했습니다. 일어난 후에는 목욕을 하고 태감이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다음은 80일을 당기는 운동으로 몸을 단련했습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을 뿌리로 두었기 때문에 유목민족의 풍습을 습득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던 만주족의 후예로서 조상들이 가졌던 근본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새벽 기상 후 운동 때려준 다음 황제는 바로 서재로 갑니다. 먼저 어학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당시는 다양한 민족을 정복한 왕조라 배울 언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몽고어, 만주어, 한문 등을 공부했다고 해요. 나라의 언어가 여러 개다 보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언어 공부를 마치면 독서를 시작하죠. 이때 황제들은 역대 황제들의 기록인 실록과 성운을 위주로 읽었다고 하는데요. 조상들의 통치 의지를 정신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독서만큼은 중단해서는 안 됐었다고 해요. 황제는 특히 학문을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훈련을 받았는데요. 6살이 되었을 때부터 서재에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제가 성인이 되면 직접 정치를 돌보며 그 곁에는 항상 학식이 풍부한 학자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강희제는 8살에 즉위하여 14살부터 직접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황제들은 평상시에도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자금성 내에 황제의 전용 서재는 화원유 등 별도로 10곳 이상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궁중생활, 즉 사생활은 어땠을까요? 황제의 일상생활은 모두 엄격한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쓰이는 말인데 나 자신의 심신을 닫고 집안을 정지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현안을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황제들은 이러한 유가적 가치관에 맞춰 행동해야 했습니다. 청대 황제는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선대 황제가 사망, 즉 붕어하면 남겨진 후비들은 직급이 달라졌는데요. 황제의 할머니는 태양황후가 되고 어머니는 황태호라 불렀습니다. 황제는 매일 아침 일찍 태양태호나 황태호에게 문안 인사를 올려야만 하는데 이를 청안이라 불렀습니다. 비록 황제의 신분이지만 부모에 대한 효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청안을 위해 2명의 태감이 부축하는 가마를 타고 청안을 갔다고 해요. 자, 일어나서 씻고 운동하고 책 읽고 언어 공부하고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나서는 아침 식사를 했는데요. 보통 9시까지는 아침 식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아침 조회를 거행하고 신하들을 접견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후 하루 생활 중 대부분의 시간은 국가 정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황제가 처리하는 정무는 각 지역의 기후, 자연재해, 하천의 수리, 토지 개간, 양식의 수확 및 지방의 물가 등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상소문의 형태로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해 결재를 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법률 안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하고 관리들의 임명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결재를 했습니다. 업무 난이도가 일단 높고 그 양도 상당할 것 같죠. 만약 전쟁 등 대규모 군사행동이 발생하면 황제의 정무는 더 바빠지는데요. 신료들과 함께
각종 군사 전략을 수립 및 계획하고 치밀하게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점심쯤이 되면 황제의 급한 일들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때 황제는 짬을 내서 신임 관리들을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하루에 접견하는 관료는 대체로 50명 정도. 황제는 그들을 접견할 때 인적사항, 국가정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고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현장 직원들을 면담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후 오후 2, 3시까지는 식사를 했는데요. 중국 황제의 식사는 제가 이전에 소개드린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린 건 많으나 독살 등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먹어야 하고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외로운 식사를 해야 하죠. 자, 이제 밥을 먹고 나면 황제는 잠시 정무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서예를 하고 시를 짓고 골동품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의 걸륭대는 예술적 신미함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각종 골동품과 도자기 소장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연극을 감상하는 등의 유희를 즐기며 황제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넓은 땅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황제는 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를 붙잡고 있었던 황제도 많았다고 해요. 진시황은 주간으로 이루어진 공문서를 매일 120근이 넘는 양을 처리하지 않고는 쉬지 않았다고 하고요. 옹정제라는 황제는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다음 일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8시에서 9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황제의 안전을 위해 거처에는 남자는 황제 한 명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황제를 보필하는 내시들을 모두 거세된 남성으로만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유난 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역대 황제들은 암살에 대한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암살에 대비해 늘 두껍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마차를 타고 다녔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들은 언제나 독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황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었다고 하죠. 항상 감시당하며 왕조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업무의 중압감, 그리고 누가 날 배신하고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 보면 황제는 어쩌면 외롭고 고된 직업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중국 황제는 온갖 국위 영화를 누렸지만 장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시황제 이후 황제와 왕의 칭호를 받은 인물은 559명인데 그중 3분의 1은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대왕 235명의 평균 수명은 38세에 불과했다죠. 재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황제가 40명이나 되며 금나라 마지막 황제 완한승리는 왕에 오르고 죽기까지 반나절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구한 중국 황제의 삶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